2025년 서울, 숨막히는 빌딩 숲 사이로 5월의 마지막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32층, IT 스타트업 넥서스 퓨처의 기획팀 사무실에는 아직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김서연, 32세, 이 회사의 최연소 기획팀장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한 인재. 그녀는 방금 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뻐근한 목을 돌렸다.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는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이 찍혀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서버의 낮은 펜 소음만이 가득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차가운 빛의 향연일 뿐이었다.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그 뒤에는 늘 지독한 압박감과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확인했다. 오늘도 수십 개의 업무 알림과 단 몇 개의 의미 없는 메시지만이 쌓여 있었다. 문득 몇 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스쳤다. 그 후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그녀였다. 성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얼마 전 친구 박지혜가 끈질기게 추천했던 데이팅 앱 글램링크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상위 1%를 위한 프리미엄 데이팅이라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오늘 밤 지독한 외로움은 그 거부감을 넘어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앱을 실행했다.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하고 가장 자신감 넘치게 나온 사진 몇 장을 올렸다. 설마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앱에서는 여러 남자의 좋아요와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끄는 이는 없었다. 대부분은 가벼워 보이거나 어딘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새로운 알림이 떴다. 다니엘 박님이 회원님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본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홍콩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명품 시계와 잘 다려진 슈트가 그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케 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졸업 후 월스트리트를 거쳐 현재 홍콩의 유명 투자은행에서 일한다는 자기소개는 완벽 그 자체였다.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가 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니엘 박. 서연은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왠지 모를 설렘이 심장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프로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신 점이 정말 멋지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서연 씨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문장은 정중했고 그녀의 일을 인정해주는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김서연의 텅 빈 일상에 다니엘 박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니엘과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잘 통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연의 시간에 맞춰 연락했고 그녀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다. IT와 금융, 서로 다른 분야에 있었지만 미래 기술과 투자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력은 서연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그는 서연의 성공을 칭찬하면서도 그녀가 느끼는 압박감과 외로움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마세요.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아요.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그의 메시지는 마치 마법처럼 서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안정감이었다. 그들은 곧 메신저를 넘어 영상통화를 시작했다. 화면 속 다니엘은 사진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지적인 눈빛은 서연을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는 홍콩의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보여주며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증명했고 서연은 그 모습에 더욱 신뢰를 느꼈다. 이런 남자라면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은 희망에 부풀었다. 주말, 서연은 오랜만에 절친 박지혜를 만났다.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서연은 상기된 얼굴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인 지혜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며 말했다. 야, 김서연, 정신 차려. 무슨 앱에서 만난 남자가 그렇게 완벽해? 홍콩? 투자은행?
너무 뻔한 설정 아니냐? 사기꾼 아냐? 지혜야, 너는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니? 그는 달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는데. 서연은 발끈했다. 이해? 얼굴도 한번 못 본 남자가 뭘 이해해? 영상통화? 그거 요즘 딥페이크인지 뭔지로 조작도 한다더라. 조심 좀 해라. 너 저번에 당한 거 벌써 잊었어? 지혜의 직설적인 말은 서연의 아픈 곳을 찔렀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귀에는 어떤 경고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혜의 말을 친구의 질투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치부해버렸다.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번에는 정말 달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곧 서울에 온댔어. 서연은 확신에 차말했지만 지혜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날 밤 다니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평소처럼 다정한 안부를 묻던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서연 씨, 혹시 크립토노바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홍콩 VVIP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거래되는 가상화폐인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특별히 서연 씨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예요. 투자.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곧이어 다니엘의 말이 이어졌다. 물론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냥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함께 부자가 돼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함께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강하게 박혔다. 사랑과 성공,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었다.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어쩌면 이것이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압박감에서 벗어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다니엘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크립토노바 투자 사이트에 접속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실시간 차트와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다니엘은 영상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처음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딱 100만 원만 투자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서연은 망설임 끝에 그의 말대로 100만 원을 사이트에 입금했다. 마치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는 듯한 짜릿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투자금은 13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30%의 수익률. 믿기지 않았다. 봤죠, 서연 씨.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니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그는 곧바로 수익 축하 선물이라며 서연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명품 가방을 홍콩에서 직접 주문해 보내주었다. 서연은 택배 상자를 풀며 행복감에 젖었다. 이 남자는 정말 다르다. 능력 있고 자상하며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 지혜의 경고는 이제 정말 쓸데없는 기우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은 서연의 신뢰가 깊어진 것을 확인하자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서연 씨,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크립토노바가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에요. 상장되면 지금 가치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우리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예요. 그는 우리 미래, 결혼 자금, 서울에서의 새로운 집 같은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그는 마치 서연의 꿈을 읽고 있는 듯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요?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물론 서연 씨에게 부담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곧 서울로 갈 텐데 그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 서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미 30%의 수익을 경험했고 다니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게다가 곧 서울로 온다는 그의 말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다니엘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다.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 주말마다 떠나는 해외여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완벽한 남자. 서연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적금까지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지혜는 기겁하며 그녀를 말렸다. 김서연, 너 미쳤어? 그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넌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알아? 넌 그저 내 행복을 질투하는 것뿐이야. 서연은 처음으로 지혜에게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지혜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다정하게 웃고 있는 다니엘의 사진을 보자 이내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이 알려준 사이트 명의의 법인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은행을 나섰다. 송금 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투자 사이트의 숫자는 매일같이 치솟았고 서연의 투자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8천만 원을 넘어섰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왔고 서울에서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듯했다. 그는 함께 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알아보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서연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지혜와의 다툼은 잊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불안의 그림자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평소라면 즉시 답장하거나 늦어도 몇 시간 안에는 연락이 왔었다. 바쁜가 보지. 서연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다니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서연은 초조한 마음에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서버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메신저를 열어 다니엘에게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니엘 씨, 무슨 일 있어요? 사이트 접속이 안 돼요. 연락 좀 주세요. 하지만 메시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국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차가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없는 번호?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혜의 경고, 의심스러웠던 순간들, 너무나 완벽했던 그의 모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크립토노바, 다니엘 박, 홍콩 투자은행 등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절망적인 사실들을 마주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크립토노바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이 올린 사기꾼의 프로필 사진은 서연이 사랑했던 다니엘 박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지어 그 사진은 실제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이름, 직업, 목소리, 따뜻했던 위로, 함께 꿈꾸었던 미래까지도. 서연은 모니터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5천만 원. 아니,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그녀의 믿음, 사랑, 그리고 자존심.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화려했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서연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메아리쳤다. 며칠 동안 서연은 폐인처럼 지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굳게 닫은 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나 다니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와 그의 부재가 주는 절망감이 그녀를 번갈아 덮쳤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극심한 자책감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지혜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똑똑하고 이성적이라고 믿었던 자만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에 목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환상에 빠져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 김서연은 온데간데 없고 사기꾼의 달콤한 말 몇 마디에 전 재산을 날려버린 한심한 여자만 남아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려댔다. 문 밖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지혜였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지혜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문 안 열면 119 부를 거야. 너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서연은 마지못해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문을 열었다. 지혜는 엉망이 된 서연의 몰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너 꼴이 이게 뭐야? 지혜는 서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 내밀었다. 서연은 지혜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야, 나 어떻게 다 사기였어. 서연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혜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예전처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서연이 울음을 그치자 지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 만큼 울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잖아. 당장 경찰서 가자. 신고부터 해야지. 소용없을 거야. 다 가짜인데. 해외에 있다는데 어떻게 잡아?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믿져야 본전이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같이 가줄게. 일어나. 지혜는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친구의 강한 의지와 따뜻함에 서연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향했다. 사이버 금융범죄 수사팀 사무실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이 형사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가 그들을 맞았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형적인 로맨스 투자 스캠이군요. 요즘 이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이 제공한 다니엘의 정보와 투자 사이트 주소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며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상대로입니다. 다니엘 박은 가짜 신분이고 사진은 도용된 겁니다. 투자 사이트 서버는 동남아의 한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입금하신 계좌는 여러 단계를 거친 대포 통장입니다. 사실상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의 말은 서연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다. 그럼 돈은 못 찾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워낙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금방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 당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경찰서를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돈을 잃은 것보다 그놈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다니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거액의 빚과 깊은 마음의 상처만이 그녀에게 남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 한때 자신감 넘쳤던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회사는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넥서스 퓨처를 떠나야 했다. 화려했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싶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런 서연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원룸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서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거지. 넌 피해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지혜의 꾸준한 위로와 지지는 서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혜는 서연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혜의 끈질긴 설득에 서연은 마지못해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와 마주 앉은 서연은 처음에는 입을 열기조차 힘들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상처를 다시 꺼내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상담사는 차분하고 따뜻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서연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서연 씨는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세요.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는 약한 부분이 있죠.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건 서연 씨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에요. 상담사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왜 사기에 취약했는지, 자신의 내면에 어떤 상처와 욕망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어떻게 자신의 눈을 멀게 했는지 깨달았다. 상담과 지혜의 도움으로 서연은 서서히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 취직했고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다. 예전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한강공원을 찾았다. 해질녘의 강물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불빛들은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자신처럼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문득 경찰서에서 들었던 이 형사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비참함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묘한 연대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야, 김서연. 아직도 거기냐? 나 지금 치킨 사들고 네 집 가는 길인데 빨리 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 금방 갈게. 맥주도 잊지 마.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보았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빛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다니엘, 아니 그 사기꾼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자신의 힘으로 다시 걸어갈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로맨스도 일확천금의 기회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진실한 우정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월의 밤 공기가 상쾌하게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지혜가 기다리는 자신의 작은 원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빛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어느 날 소소는 한 공공기관의 온라인 안전 캠페인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제는 바로 온라인 금융 사기 예방. 강 대표는 서연에게 이 프로젝트의 PM 매니저를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연 씨, 혹시 부담스럽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 씨만큼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풀어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서연은 자신과 같은 로맨스 스캠, 투자 스캠 피해자들의 사례를 수없이 접하게 되었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에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사기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피해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절망적인 사연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재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 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캠페인 기획안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쏟아부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피해자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어 공감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심리적 트릭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이 왜 속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었다. 캠페인 슬로건은 마음의 빈틈, 사기의 빌미, 의심하고 확인하고 공유하세요로 정했다. 그녀는 캠페인 영상 시나리오에 다니엘 박과 같은 가상의 사기꾼 캐릭터를 등장시켜 그의 시선에서 사기 과정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발표 날 서연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획안을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에둘러 말하며 이 캠페인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진심을 담아 역설했다. 우리는 종종 피해자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고, 왜 욕심을 부렸냐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깊은 외로움과 갈망을 파고듭니다. 사랑받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경고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심사위원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며칠 후 디자인 랩 소소는 공공기관 캠페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캠페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이 기획한 영상과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사기꾼 시점의 영상은 충격적이지만 매우 현실적이다. 나도 당할 뻔했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캠페인을 조명했고 서연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온라인 관계와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꾼들은 매우 치밀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 힘든 관계나 제안은 실제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캠페인 성공으로 디자인랩 소소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서연 역시 업계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캠페인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피해자들의 이메일과 메시지였다.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글들을 읽으며 서연은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참을 느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서연은 해외 뉴스 기사에서 국제 로맨스 투자 스캠 조직 일부 검거라는 제목을 보게 되었다. 기사에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그 안에는 다니엘 박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수법과 배경은 서연이 겪었던 것과 너무나 유사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서연은 지혜와 함께 특별한 모임에 나갔다. 그것은 서연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알게 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자조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혜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서연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은퇴한 교사, 전업주부, 젊은 사업가, 심지어 남성 피해자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법적 대응 방법이나 심리 회복 노하우를 공유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서연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차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IT 지식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주거나 안전한 온라인 활동 가이드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모임에서 서연은 이수진이라는 50대 여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군인이라고 속인 남자에게 퇴직금 전부를 사기당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서연 씨, 우리가 겪은 일은 끔찍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진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은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2026년 봄이 왔다. 서연은 여전히 디자인랩 소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망원동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로맨스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지혜나 소소의 동료들, 결화, 자조 모임의 사람들처럼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가끔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지혜와 함께 망원동의 한 북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고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지혜는 새로 구상 중인 웹툰 스토리를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말이야, 내 주인공이 말이지. 지혜가 한창 열을 올리는데 서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국제 전화번호였다.
서연은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그래? 안 받아? 지혜가 의아한 듯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받지 못했거나 혹은 헛된 기대를 품고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색한 한국말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김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사업가 제임스라고 합니다. 당신의 프로필을 링크드인에서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목소리는 매력적이었고 제안은 솔깃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제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 제안 외에 다른 용건이 있으시다면 정식으로 회사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지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야, 방금 그것도 그런 놈 아냐?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글쎄 그럴지도.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때 이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김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검거된 국제사기 조직원들 중에 다니엘 박 행세를 했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그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형사에게 짧은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지혜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잘 됐네, 서연아. 정말 잘 됐다. 서연은 지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꾸며진 자신감이나 헛된 희망이 아닌 모든 것을 겪어낸 후 얻게 된 진정한 평온함과 자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자신의 속도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오늘은 내가 쏠게. 서연은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찾은 삶의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김서연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다시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판타지를 제시하지만 그 판타지에 발을 딛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온라인 세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99% 사기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연은 그들을 위로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 자신에게도 치유의 과정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극복할 힘을 얻었다. 자조 모임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서연과 수진 씨를 중심으로 모임은 단순한 신세 한탄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기 유형별 대처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한 금융기관과 플랫폼 기업들에게 로맨스 스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피해자 보호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캠페인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의 기획력과 IT 지식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획하고 소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구축했다. 세이프 커넥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플랫폼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물론 이런 활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해 왜 속았냐며 손가락질했고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때로는 사기 조직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서 협박성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함께하는 동료들과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형사와의 연락도 꾸준히 이어졌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간간히 알려주었고 서연은 세이프 커넥트를 통해 수집된 새로운 사기 유형이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다니엘 박이 포함된 조직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이러한 협력의 작은 결실이었다. 검거 소식을 들은 날 자조 모임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중요한 진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수진 씨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 씨가 용기를 내주고 이렇게 플랫폼까지 만들어줘서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사기 조직 검거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로맨스 스캠의 심각성과 세이프 커넥트와 같은 피해자 자조 모임의 활동이 함께 알려졌다. 서연은 여전히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이 형사는 서연에게 연락해 검거된 조직원 중 다니엘 박 역할을 했던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였으며 여러 가명과 신분을 이용해 수년간 한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했다. 그의 본명은 리웨이였으며 그의 컴퓨터에선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심리 분석 자료,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내역이 발견되었다. 그는 심리학 서적까지 탐독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죠. 이 형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리웨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그토록 설레게 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의 실체가 고작 그런 것이었다니. 허무함과 동시에 그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피해 금액은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해외로 빼돌려졌거나 이미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서연은 이미 돈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고 있었다. 그보다는 리웨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몇 주 후 서연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깊이 고민했다. 법정에 서서 그를 마주하고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증언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혜와 수진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서연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법정에 가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날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리웨이가 앉아 있었다. 화면 속 다니엘 박의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증언을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자신을 유혹하고 속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담담하게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피해 사실을 넘어 로맨스 스캠이란 범죄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고발이었다.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올 때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악령과 정면으로 마주섰고 그것을 이겨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혜와 수진 씨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다.
디자인랩 소소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했고 그들은 교육청 및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다. 서연은 세이프 커넥트 플랫폼 운영에도 계속 힘을 쏟았다.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이 사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변화 단계를 분석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기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서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 김서연이 아니라 온라인 안전 전문가 김서연, 피해자들의 든든한 조력자 김서연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감과 사명감이 자리 잡았다. 물론 그녀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화려한 조건이나 달콤한 말 대신 진실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디자인랩 소소의 강 대표는 그런 서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그는 일 외에는 서연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지만 가끔 회식 자리나 워크숍에서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존중과 호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푸근하고 진솔한 강 대표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서연은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세이프 커넥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다. 많은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단상에 선 서연은 감회가 새로운 듯 잠시 숨을 골랐다. 2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사랑,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도요.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상처를 비추고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세이프 커넥트는 바로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았을 뿐이며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목소리를 내며 다시는 누구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형사였다. 김서연 씨, 리웨이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지혜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거리는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오늘 정말 멋있더라 김서연. 완전 연예인인 줄. 지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됐거든. 서연이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 그 빛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다시는 어떤 어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꺼이 마주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삶은 세이프 커넥트와 디자인랩 소소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온라인 안전교육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혔고 그녀의 강의와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세이프 커넥트는 정부 및 여러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강민준 대표와의 관계도 서서히 발전했다.
그들은 일적인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삶을 공유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강 대표는 서연의 과거 상처를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서연 역시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전시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서연은 이 관계에서 예전처럼 불꽃 튀는 열정이나 완벽함 대신 편안함과 신뢰를 느꼈다.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해외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다니엘 박 사건 때 그녀의 사진을 도용당했던 홍콩의 인플루언서 제이든 롱이었다. 그는 리웨이 조직 검거 뉴스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세이프 커넥트와 서연의 활동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로서 당신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온라인 안전 캠페인의 제 초상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 SNS를 통해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서연은 이메일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로맨스 스캠에는 언제나 두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제이든 롬에게 감사의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은 온라인 안전 캠페인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하기로 했다. 제이든 롬의 참여는 캠페인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은 아시아 전역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형사로부터는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전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서연은 그 돈을 모두 세이프 커넥트에 기부했다. 그녀에게 돈은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2027년 서연은 34살이 되었다. 그녀는 망원동의 작은 원룸을 떠나 강민준 대표와 함께 꾸민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작은 언약식을 가졌다. 그 자리에는 지혜와 수진 씨, 소소의 동료들, 그리고 세이프 커넥트의 식구들이 모두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다. 서연은 여전히 세이프 커넥트와 디자인 랩 소소에서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마음의 빈틈, 온라인 로맨스 스캠, 그 후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책의 인쇄를 모두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기부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새로운 캠페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강민준 대표가 따뜻한 차를 들고 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아직도 일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거의 다 했어요.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저마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생각했다. 삶은 결코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준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강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에게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작은 집에는 따뜻하고 은은한 행복의 빛이 가득했다. 사만자에 근접하도록 마지막 부분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서연의 책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라인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세이프 커넥트는 이제 정부의 공식 파트너로서 정책 자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서연은 국내외를 오가며 강연과 캠페인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코 멈출 수 없었다. 강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서연에게 큰 안정감과 지지를 주었다. 그는 서연의 활동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응원했으며 그녀가 지칠 때마다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생의 동반자였다. 서연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배워갔다. 박지혜는 여전히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의 웹툰은 큰 인기를 얻어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지혜는 자신의 작품 속에 로맨스 스캠 문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두 친구는 여전히 주말마다 만나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다. 이 형사는 몇 년 후 정년 퇴직했지만 퇴직 후에도 세이프 커넥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김서연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이 험한 세상도 아직 살만한 것 같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어느 날 서연은 세이프 커넥트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다니엘 박 사건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 가짜 투자 사이트 캡처 화면, 그리고 송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때는 쳐다보기조차 힘들었던 기록들이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킨 값비싼 교훈이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파일맨 뒤에 끼워져 있던 자신이 처음 다니엘 박에게 호감을 느꼈을 때 메모해두었던 글귀를 발견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어리고 순진했던가. 하지만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시간들 역시 자신의 일부였음을 인정했다.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붉고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저 노을처럼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 든든한 친구, 그리고 함께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조건이나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했다.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온라인 관계 맺기와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었다. 서울의 밤은 다시 깊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서연과 민준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협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서연에게 또 다른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함께 온라인 세상의 위험을 분별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딸에게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랐다. 세이프 커넥트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지부를 둔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했다. 서연은 이제 한국 지부 대표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온라인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사기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에 몰두했다. 제이든 옴과는 여전히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아시아 전역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클린 온라인 캠페인을 펼쳤다.
리웨이는 감옥에서 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몇 차례 사죄 편지를 보내왔지만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감옥 안에서나마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사랑과 신뢰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학생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쫓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환상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온라인 세상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관계는 하룻밤의 설렘이나 화려한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갈등하고 부딪히면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코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서연에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할 뻔했는데 선배님의 책과 캠페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여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가길 바라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세이프 커넥트를 찾아주세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깊고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녀가 만들어갈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